네, 반갑습니다. 저는 커넥트 더 닷스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법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많아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커넥트 더 닷스 저자 김현철이고요. 과거에 이제 시그니처 수능 영어 기출분석서라는 교재를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덕분에 이제 유명하신 수능 영어 1타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한국외대 경제학과. 수능 영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것저것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영어 공부는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공부를 시작하든지 간에 이 영어, 수능 영어에 필요한 전체 단계는 총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2단계는 요약해드리자면 양이고요, 3, 4단계는 요약해드리자면 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1, 2단계에 해당하는 양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문법과 구문, 어휘,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우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파트가 양입니다. 이 양은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선생님들 괜찮은 구문 강의, 괜찮은 단어장을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외우는 건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게 있고 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열심히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3이나 재수생들이겠지만 만약에 고1 학생들이나 고2 학생들이 왔을 때 수능 영어 공부 뭐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독해 공부, 문제 푸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것부터 하라 합니다. 왜? 이 양만 줄여도 정말 수능 영어를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게 줄지가 않아요. 이건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파트는 절대 양을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양을 줄이려고 시도도 하지 말고 그냥 이 단계에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어떤 단계냐? 자, 첫 번째,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어 학습은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는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돼 있으면 사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하고 고3에 올라오거나 재수생이 됐으면 사실 이 단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단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 단계를 무시하고 뒤에 단계를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공부. 그렇지만 수준이 높지 않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 핵심 어휘를 공부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expect라는 이 정도 단어를 모르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중학교 2학년에서 넓게 잡으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어휘가 있습니다. 그 어휘는 단어를 잘 몰라요 라고 퉁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모르면 그냥 영어 자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의 핵심 어휘들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을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29번 어법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법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이 언어 체계가 우리 한국말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다른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왜 그렇게 써져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장의 문법 역시도 단어처럼 정보를 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어떤 문법이 쓰여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아는 게 문법이거든요.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 문법에 대한 숙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법 그러면 되게 지루하고 양 많아 보이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수준, 관계대명사가 뭐고 부정사가 뭐고 분사구문이 뭐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이다.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영어를 영어답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는데 말은 좋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외고 출신인데 외국어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접한 텍스트의 양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엄마 된장찌개 먹으면서 열심히 한국에서 사신 분들이 접하시게 되는 영어로서의 언어적 텍스트의 양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90%의 수험생은 영어를 영어답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문법을 보셔야 됩니다. 문법을 아셔야만 하고, 그래서 중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영어가 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2, 중3 정도의 기초적인 문법 숙지, 이건 왜 본다? 문장을 읽기 위해서, 구문을 읽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기초 구문 구조.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동사야, 이게 목적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관계사, 해명사 수식하는 거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정도 내용들을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그렇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이다. 이게 1단계 언어학습입니다. 이 과정이 안 되면 뒤에 단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기준으로 영어가 모의고사가 3등급 정도 나온다 한 친구들은 1단계가 사실 거의 다 돼 있고 4등급부터는 좀 이제 이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에 대한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기초적인 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짜져 있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규칙을 학습을 하면 우리가 그 규칙이 몸속 깊숙이 박히진 않죠. 바로 왜? 반복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반복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수능 수준의 어휘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앞에 단계에서는 이제 중2, 고2 수준의 핵심적인 어휘만 암기를 했으면 됐다면 여기부터는 실제 수능 수준의 어휘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암기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구문의 시행착오. 자, 이게 핵심인데요. 앞에서는 기초 구문적 학습.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 얘가 수식이고 뭐 이거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에 대한 학습만 했다면 영어라는 건요 위치어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말이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확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특성상 이 위치어라는 특성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중의성 아니면 우리가 정확한 문법 지식이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 구문의 시행착오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문 강의를 잘 듣고 기초적인 문법 강의를 들어도 바로 문장이 해석되지 않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문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말로만 했을 때 뭐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문장을 가져와. 자,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I saw a man with a telescope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를 해석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telescope 하면 망원경이죠.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는 남자를 망원경을 가지고 봤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문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요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라고 적어주시고 여러분 이거 필기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왜 이 문장 자체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지식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거냐? 1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With a telescope은 with는 전치사고요. 그리고 a telescope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명구라는 구를 형성하는데 이 전명구는 문장에서 형용사 아니면 두 번째 부사의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부사는 뭡니까? 명사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수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with a telescope이라는 이 전명구는요. 앞에 있는 a man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with a telescope 자체가 동사였어. 그래서 나는 그걸 망원경을 가지고 봤다. 망원경을 가지고 봤다. 이건 동사를 꾸미죠.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이 남자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이게 왜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냐면 전명구 자체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이 문법적 지식, 이게 1단계입니다. 이 1단계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 두 가지 의미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 영어가 이 위치에 위치했기 때문에 말이 결정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중의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의성과 우리가 생기고 있는 구문적인 오해를 어떻게 불식해야 되냐? 이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1단계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문법은 이런 식으로 전명구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전명구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케이스를 나눠보면 이런 케이스겠네. 그럼 둘 중에 뭘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를 따지는 게 시행착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과정이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준 이런 문장 말고도 문장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을 거예요. 투부정사 여기서 명사로 해석해야 되는지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분사구문인지 이게 아니면 동명사인지 헷갈리는 게 무척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근데 이거 많지 않다고. 저도 이제 요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루션 말씀드리겠지만 요 강의 찍는데 18시간밖에 안 걸려요. 18시간만 투자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장에 대한 맥락을 문장에 대한 의미를 확정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문장은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둘 다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영어는 어떻게 이 문맥을 결정하냐? 한 문장을 더 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어깨에 그걸 들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 he는 앞에서 얘기한 a man을 말할 거고 그죠? 이 a man은 그걸 shoulder에 들고 있었다니까 이건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맥으로 문장의 의미를 확정시키는데 저 의미를 확정시킬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뭐다? 구문의 시행착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구문의 시행착오를 무조건 겪으셔야지만 영어 문장이 매끄럽게 그리고 실전에서 문장이 읽히게 되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론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영어가 충분히 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가 해석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도 같이 해야 되거든. 이해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해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해석만 막 하다 보면 이해를 한 개도 못해. 내가 뭐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다시 말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요. 구문을 직접 분석하고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따져가면서 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게 체화가 돼야 돼. 빈출 구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이 동사가 타동사야. 근데 이 타동사들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묶어주셔야 돼.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목적에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됐단 말이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패턴은요.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수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버벅거리면 문장이 답이 없겠죠. 그래서 빈출 구조의 문장을 패턴화를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을 제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겪으시면요. 이제 뭐가 되냐? 해석이 됩니다. 영어가 읽히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시험장에서 해석한다고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많은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붙어도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압도적으로 양을 줄여줄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로 인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걸 바탕으로 정말 많은 양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 대한 공부를 만약에 고1, 2 내신 때 서술형 공부하고 어법 공부하고 뭐 이제 모의고사 해석해보고 하면서 하셨으면 사실 수능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고1, 2 학생들도 영어를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요즘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돼 계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삼척 동자가 와도 절대 양을 못 줄여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그게 끝나고 나면 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질로 넘어갑니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면 어디서 줄이셔야 되냐면 이 단계에서 공부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걸 공부하시는데 양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덜 보면 덜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요 허튼 짓만 하셔도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허튼 짓 예시가 뭐냐? 기출 문제집을 삽니다. 기출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 내신한다는 이유로 수능 특강을 삽니다. 정시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특강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지문씩 푼대요. 아 그렇구나. 3지문씩 풀고 그러면 막 매깁니다. 그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럼 뭐 하냐? 일단 첫 번째 모르는 단어 찾습니다. 단어 찾기. 그리고 두 번째 해석 안 되는 문제 현관 패치입니다. 세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답의 근거를 본인이 생각하는 거 고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아니면 이거 그냥 막 답지를 봅니다. 그렇게 쓱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갑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낯선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보장을 해줍니까? 아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간 낭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이건 지금 사실 뭐 단어 찾고 현관표 찾고 이건 구문 공부고 어휘 공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정리해놓고 다시 봅니까? 다시 보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정답의 근거, 이건 독해 공부도 아닙니다. 그냥 답지 읽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다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공부 시간이 없는데 영어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3단계 말씀드립니다. 3단계는요. 글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얘기하는 영어는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능 영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수능 영어는요. 쓰여진 대로 읽는다라고 해서 잘 읽히는 글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토익이나 다른 영어 시험들과는 다르게 글을 읽었을 때요. 사실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이고 저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컨텍스트, 맥락의 밀도가 높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 때도 경험해보셨겠지만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3단계는 솔직히 만약에 내가 토익을 준비한 다음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석 잘하고 오히려 1, 2단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3단계 공부가 수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21번 의미 추론, 대입학, 빈칸 추론, 뭐 순서 삽입, 요약문, 장문어휘, 41번, 42번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문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영어 그냥 읽고 풀면 안 돼요? 그럼 그 공부 어떻게 하면 좋냐? 첫 번째, 지문을 읽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영어는요 굉장히 독특한 시험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읽으면 읽히는 그냥 실용문을 다루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 영어가 많이 내는 패턴도 있고 지문의 구조의 패턴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능 영어가 지문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뭐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서를 출판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다면 독학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이거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이 방법을 너무 많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접속사의 쓰임을 다 암기한다거나 여러분 독해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문을 읽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몇 시간으로 찍었냐면 6시간으로 찍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문제 푸는 거 빼고 나면 4시간이에요.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지문 읽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최소한으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지문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문제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빈칸 추론 몇 문제 풀었습니다. 순서 삽입 몇 문제 풀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글은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정답의 근거만 대충 밑줄 끄는데 초점 맞추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최근 수능 경향이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수능 영어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시험장에서 딱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낯설면서 어려운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뭐 문제풀이 근거의 정답을 못 잡고 정답의 근거를 잡는 건 이해가 되고 난 다음이고 그 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라는 게 아니라 지문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문 독해를 하시는 과정은 유형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되냐? 이 정답이 3번인 이유에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이 말이 왜 나오고 이 표현이 왜 나오고 여기 있는 이 문장 뒷문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식의 지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으세요. 여기 세 번째 줄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적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27학년 6월 평가 3,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갑자기 역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한 과정과 정답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정답의 과정은 강의일 수도 있고 몇몇 선생님들의 강의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학서에서 1대1 가외하듯이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따로 적어 놓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적냐면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적어 놓은 내 사고 과정과 정답의 과정은 비교하면서요. 내가 지금 어디서 놓쳤는지 그럼 이 수정할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첫 문장을 소홀히 읽었다거나 첫 문장이 이게 다 내포하고 있었는데 소홀히 읽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역접에 대해서 너무 관계를 깊게 생각 안 해보고 넘어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걸 수정한 상태로 다음 질문을 읽을 때 다시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최근 수능 영어는 근거를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상대평가 빈칸 출제되고 이럴 때는 그 근거를 정말 꽁꽁꽁꽁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최근 수능 영어는요. 지문을 잘 읽으시면요. 수월하게 풀리게끔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 4단계보다도 3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정말 비효율성 없이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자, 네 번째. 그러고 나면 이제 지문이 잘 읽혀. 근데 그러고 나도 어떤 게 문제냐면 1등급을 바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가 어떤 유형이 문제냐? 빈칸 순서 삽입 같은 킬러 유형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점수들을 다 대략 더하면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을 맞춰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기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기출 분석을 좀 해보시면 기출에서 좋아하는 통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선택지를 이렇게 구성하더라. 고난도 지문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순서 문제에서 삽입 문제에서 이런 글의 구획을 나눠야 되더라.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3단계와 4단계를 공부를 한다면 그냥 단순히 무의미하게 지문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정답 3번 찍고 이게 근거인 것 같아. 현관펜 단어 몇 개 정리하고 구문 몇 개 정리하고 오늘 맞췄어요. 이런 식의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영어 공부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시간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출의 통계를 학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시간 배분을 하시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파이널 시기 때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푸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실전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력을 늘리는 게 먼저다 말씀드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상황별 영어 공부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를 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해석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하셔야 됩니다. 문법, 구문, 단어부터 하셔야 된다.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 분들은 제가 아랍어 빈칸 추론 드릴게요. 아랍어 빈칸 추론을 하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문제 못 풀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뭐 현관펜 쳐먹고 정답 근거 짚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 해석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거부터. 근데 이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되는데 느리다. 이런 친구들이 많겠죠.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문의 시행착오, 실제 수능 기출 문장을 가지고 문장 해석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뭐랄까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시험장에서 내 오역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드리고 그러면서 요 기간 때는 쉬운 유형 있죠. 예를 들면 글의 요지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물론 이제 오답률 높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유형이나 아니면 뭐 43번 45번 스토리텔링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구문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드리고 세 번째는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문은 잘 해석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지문에 대한 이해와 사고 과정에 대한 교정을 하셔야 되지 문제풀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안 된다.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문제를 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이제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해는 되는데 점수가 흔들린다. 예를 들면 빈칸을 4개 있는데 4개를 다 풀어도 2개 맞출 때도 있고 1개 맞출 때도 있고 3개 맞출 때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린다 하면 기출 분석과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제 솔루션은 뭐냐? 그럼 너는 뭐 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 안 되시면요. 저희가 이제 Connect the Dots 한 달에 15,900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용 부담을 굉장히 줄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15,900원을 이제 내시면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주간지 2건인데 엄청 양이 많지 않아요. 딱 진짜 한 달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만 있습니다. 대략 50문항 정도가 이제 딱 친절한 해설과 정말 자세한 해설을 가지고 제가 가거든요. 그 주간지 2권과 그리고 제가 이런 지금 이 컨텐츠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그러면 1대1로 이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단톡방을 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언제든지 해서 가회처럼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놓을 거고 제가 지금 아직은 계획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구독자가 좀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잖아요.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이제 구독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책을 구독해주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과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뭐 관리도 하고 아니면 상담도 해주고 이런 시간 좀 가지려고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 안에 제가 기초 문법 강의를 18시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진짜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딱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 놓은 18시간짜리 기초 문법 강의가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걸 하시면서 단어에 대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이 되는데 느리다 하는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문의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에서 구문과 어휘를 추출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들을 제가 독학서 형태로 만들어 놓은 트리거라는 교재가 있어요.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리거라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독학서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시면서 강의 다 보실 필요 없고 진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만 바로바로 딱딱딱 1대1 대응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독학서를 깔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해석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유튜브에 커닥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인스파이어 독해 매뉴얼이라는 강의를 6시간에 걸쳐서 완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한 숙지, 요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스파이어 라는 독해 매뉴얼 특강으로 제가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시간짜리 수업을 저 교재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PDF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사고 과정은 그럼 계속 교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여기서 지문 읽는 방법에 대한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기반해서 지문 독해를 반복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짚고 내 사고 과정과 정답의 과정을 비교 피드백해라. 이 과정을 저는 어떻게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커닥 주간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2권씩 주간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주간지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도, 커닥 주간지는 기출 분석까지도 다루고요. 그리고 membership 학생들에게 실전 모의고사, 제가 직접 제작한 고퀄리티 실전 모의고사를 또 배포해 드리기도 할 거라서 요런 이제 제 솔루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인강을 듣고 있더라도 아니면 이제 어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지금 이 멤버십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지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평가 시대입니다. 바이오로 절대평가의 시대고, 이제 그 절대평가도 거의 된 지 한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이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한다면 그 1시간을 정말 밀도 높고 정말 깊이 있게 쓰셔야 되지, 얕게 그냥 대충 읽고 매기고 채점하고 식의 방식으로는 영어 점수가 1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바에 차라리 영어를 포기하고 다른 과목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영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아끼실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상담도 저희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도 언제든지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걱정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